놀고 또 놀고만 싶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첫 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 놀고놀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까맣고 작은 약콩입니다. 저와 함께할 두 분도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놀이방송을 이끌어갈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책 보는 것도 좋고 야구 보는 것도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고 보는 건 다 좋아합니다. TV도 좋아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첫 번째 방송이지만 사실 첫 번째 녹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몇 번째나 했죠? 지금 저희 몇 번째죠? 과연 이것도 첫 번째라. 저희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녹음은 하지만 올리질 않아.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군요. 횟수로만. 그쵸? 네. 그쵸. 횟수로 2년째지만 아직 첫 번째 방송을 업로드 못했다는 거. 이번에는 녹음만 하지 말고 꼭 업로드까지 하기로 하고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주제가 생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잡혔냐? 네. 저희 중 누군가 한 명이 게임 배틀그라운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핫한 게임 게임이죠. 장르가 무엇이냐? 음. 서바이벌 생존 장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저희도 이 팟캐 정글에서 살아나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입장이라 뭐 저희 첫 방송 주제로 좀 어울리지 않냐 해서 선정하게 됐죠. 막상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생존물의 범위가 엄청 넓어가지고 그쵸. 그러다가 태초에 어떤 생존물이 있었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고전 중에 고전. 로빈슨 크루소. 누구나 알만한 그쵸. 생존 이야기. 완전 생존물의 그 시초죠? 그렇죠. 네. 아무튼 로빈슨 크루소가 근데 저 어렸을 때 약간 막 동화책 형식으로 짧게 돼 있는 걸 읽고 그래서 네. 사실 자세하게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그냥 네. 쓱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거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60권 뭐 이렇게 있는데 개몽사? 그래가지고, 개몽사. 전집. 거기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소년공. 그냥 보고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봤던 것 같고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빨간 머리 엠풍의 그런 느낌. 그게 그런 쪽에 로빈슨 크루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은 제 기억에서는 얘는 항상 섬에서 살고 있었던 애야. 혼자서. 기억의 시작은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되게 불쌍한 아저씨가 섬에 살고 있었어. 네. 그러고 있다가 한 명의 또 다른 흑인이 나와.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읽어보고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습니까? 되게 앞에 설이 길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 사람이 그냥 영국의 귀족까지는 아니고 좀 그냥 살만한 집? 상류층? 그러니까 귀족은 아닌데 이렇게 돈 좀 있는. 중산층? 그 정도? 그죠. 서민은 아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사는 게 좀 지루해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네.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난파도 당하고 또 갔다 와서는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떠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납치도 한번 당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납치도 당해요? 납치. 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섬을 가기 전에 한번 이제 여행도 가고 이런 게 몇 번 있더라고. 한 3번이었나? 있다가 이제 꽤나 이제 또 돈도 벌고 잘 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또 연마살을 끼워갖고 나갔는데 이제 난파가 된 거죠. 그 후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 네. 이제 그리고 사는 것도 보니까 제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그 섬에서? 저는 한 몇 년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 살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인간 승리다. 깜짝 놀랐어요. 또 봤더니 또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읽고 나서 결말도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맨 끝에 정말 웃긴 게 이 사람이 그 뒤로도 또 나는 여행을 계속한다 이런. 근데 여기서 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또 시리즈가 있다고. 그렇구나. 근데 그거까지는 안 읽어봤는데. 네. 마치 셜록 홈즈 시리즈처럼 맞아요, 로빈슨 맞아요. 크루소 네. 시리즈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유명한 고전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약식으로 접해가지고 막상 나중에 커서 원작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이 달라서. 이게 전형적인 뭔가 고립된 곳에서의 탈출을 네. 위한 생존물.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고전 이야기를 하다가 로빈슨 크루소랑 네. 15소년 표류기 표류기? 딱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15소년 표류기 아예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네, 그냥 이름만 알아요. 선인장님도? 아, 저는 그냥 줄거리 정도만? 저도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네, 그 피아노 학원에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화책과 모든 잡지와. 어린이들의 양서가 다 치라는 있는. 피아노는 치지 않고 이제 거기 피아노 학원의 모든 그런 청소년 조서를 완독을 했는데 그 생존기가 두 종류가 있었죠. 로빈슨 크루소 시리즈하고 15소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로빈슨은 그냥 아저씨 혼자 살아가는 거고 아무래도 나이대도 친숙하고 소년들이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두 종류의 고르라면 15소년이 재밌지 어렸을 때부터 좋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도 다 이렇게 그 생존기라면 두 개를 읽고 로빈슨파와 15소년파로 이렇게 나눠질 줄 알았는데 15소년 자체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놀랐고요. 15소년 표류기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그 해점의 이말리로 유명한 줄 베른이 쓴 소설이고요. 그 사람 거예요? 네. 그것도 몰랐네. 진짜 몰랐는데. 네, 줄 베른의 소설이고 그 로빈슨 크루소의 아류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한창 히트를 하고 그거에 비슷한 소설들이 엄청 쏟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줄 베른도 썼는데 저도 이제 문고판으로만 기억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조금 앞에 부분을 잠깐 약식으로 봤는데 줄 베른이 서문에 써놓기를 이미 수많은 로빈슨들이 우리 어린 독자들의 호기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로빈슨 이야기를 완결하기 위해 남은 일이 있다. 섬에 버려진 8살에서 13살까지의 소년들이 국적이 다른 데서 빚어진 감정적인 갈등을 겪으며 살기 위해 써가는 모습 이런 거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며 본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로빈슨은 없었던 것을 나는 쓰겠다 뭐 이런 좀 배포 있는 이런 서문을 써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원제는 2년간의 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간의 여름? 네, 2년간의 여름방학. 그럼 2년간 2년간 표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책 처음을 딱 보면은 아이들이 표류를 당하면서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애들끼리 막 이렇게 돛을 붙잡고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역시 거장은 거장이구나. 이야기에 바로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런 그 요트에 아이들만 있고 오로지 선원들은 어디 있지? 그러면서 그런 말도 있어요. 대체 이 요트에 선원들은 어디 있으면 어른들은 어디 있고 아이들만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그 서술 네, 서술에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파도와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투를 벌이는 장면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장이다 역시 앞으로 대중소설이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느낌을 좀 줬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이제 같은 학교의 아이들이고요. 네. 퀴즈. 이 아이들은 같은 학교의 아이들인데 어느 나라의 학교일까요? 영국? 아니지. 프랑스? 아닌가 보다. 힌트! 유럽인 건 확실하죠?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이 아니라고요? 네. 미국? 미국도 아닙니다. 네, 뉴질랜드의 학교더라고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래 영국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영국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죠 뉴질랜드가. 그래서 뉴질랜드의 영국풍 기숙학교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4명의 학생들이고 미국인 1명, 프랑스인 2명, 그리고 나머지 다 영국 애들이고 그리고 한 명이 견습 선원이에요. 그래서 흑인 소년 1명까지 해서 15소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본에서 왠지 번역을 하고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딱 그런 풍이죠. 15소년 표류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제 학교에서 캠프처럼 뉴질랜드 연안을 따라서 이제 뱃놀이를 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뱃놀이까지는 아니고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작은 요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출발하기 전날 애들은 요트에서 자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제 선원들은 잠시 술 마시러 이렇게 부둣가로 갔고 근데 줄이 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처 없이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고 줄베르는 어느 나라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풍의 기숙학교다 보니까 줄베른이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비해 아이들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그쵸, 좀 많이 반대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식 그 사립학교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들면서. 아이들을 네, 되게 어른 취급하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시킨 건데 대체 프랑스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그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둔다는 이야기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는데 어쨌든 많은 자율권을 주고 더 자유롭게 행동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런 방황하는 기간을 짧게 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점잖고 주의 있고 윤모 단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숙학교 칭찬을 처음은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가면서 브리앙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둘밖에 없는 프랑스인인데 브리앙과 브리앙 동생이 프랑스인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소설의 주인공격이죠. 15명 중에서도 좀 리더십 있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며 항상 그러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었으니까 언제나 학업도 상위권이었고 체육도 잘하고 오 재수없어. 네, 열성적이고 뭐 이러지만 뭐 각 옷차림이 이제 단정치 못하던가 이제 예의범절이 서투는 그런 점에서 프랑스인답다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그런 것까지 매력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런 필이네. 필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 애들로 대표되는 애는 이제 도니펀이라는 애인데 도니펀은 뉴질랜드 지주 집안의 애니까 이제 좀 부잣집 애고 네네. 브리앙이랑 계속 성적이나 뭐 이런 걸로 1등, 2등 이렇게 다투고 라이벌입니까? 있었고 라이벌이고 근데 굉장히 프랑스 영국 이름. 오만하고 그래서 막 도니펀 경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고든이라는 애는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미국인인데 좀 애가 우둔하고 그렇지만 성실하고 차분하고 중재를 잘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나와요. 프랑스인이 보는 미국인은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면을 이제 프랑스 작가가 썼다는 점에서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제 손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오그라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반부터 영국인 그룹하고 그 브리앙 애들은 조금 많이 싸우거든요. 이렇게 도니펀의 이제 3명하고 브리앙 형제들과 고든이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데 뭐 보트를 내릴 건지 말 건지 뭐 누가 먼저 섬에 가서 이 지형을 살펴볼 건지 그리고 또 브리앙이 보고 와서 여기는 대륙이 아니고 섬이야 그러면 도니펀이 뭐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한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뭔가 계속 도니펀은 브리앙이 한 말에 이렇게 딴지를 걸고 하다가 결국은 이 섬에 정착했을 때 나중에는 도니펀 애들이 분리되거든요. 이 그룹이 난 여기서 살지 않겠어 해서 그룹이 분리됐다가 뭐 마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언제나 이 무인도 서바이벌은 무인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없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그렇죠,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부 존재들하고 또 마찰이 좀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네. 외부가 뭐가 있어요? 외부인이? 악당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사는 원주민인가요? 네, 해적하게 비슷하는 아, 네, 악당들이 와서 걔네들과 싸우고 걔네들의 배를 다시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되면서 2년간의 여름방학을 마치는 그런 내용이 아, 그 해적들의 배를 뺏어서 네, 탑니까? 그러면서 싸우면서 뭐 그냥 지들이 애들이 배 타고 간다고 그냥? 네 가요. 해적은요? 해적을 다 막 싸우고 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되게 소년들이군요. 놀라운 게 이게 어차피 캠핑을 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애들이 뭐 사냥도구나 낚싯대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당해도 잘 잡아먹고 물고기도 잘 잡아먹고 애들인데 정말 거북이도 막 잡아먹고 사냥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 이런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현대 문명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의 풍이다 보니까 좀 제국주의적인 시선이라던가 인종차별적인 시선이라던가 게 조금 존재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존물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보다 15소년류를 좀 더 좋아하는 게 현대 문명이 사라지면서 그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다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생존물이 이제 15소년도 그렇고 15소년도 아이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에 있는 식품들이랑 이제 뭐 사냥해서 나온 고기들이랑 이걸로 이제 생존은 되겠다 싶으니까 애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통령을 뽑거든요. 리더를 네, 뽑습니까? 대통령은 동명을 뽑아요. 고든이 합니다. 미국 고든이- 애가 미국 애가 이제 대통령을 하는데 그렇게 뭐 정치 시스템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리더를 정하고 우리는 학교에서처럼 아이들을 뭐 상급생이 하급생을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나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름의 부분이, 사회를 네, 구축하네요. 되게 좋았었고 이런 취향이 좀 이어져서 그러니까 혼자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빈슨보다는 로빈슨보단 15소년 15소년. 혼자서 시스템을 만들면 뭘 하겠느냐. 네, 혼자서는 시스템이 사회적 그 그냥 존재가 내가 아니니까. 왕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그냥 생존 게임이지 그건. 약간 그런. 커서 보니까 좀 눈살 찌푸려진 장면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요. 글을 잘 쓰더라고요, 줄베른이. 근데 진짜 저는 좀 줄베른 소설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저건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다 하나같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이 흥행 요소를 딱 잘 짚는 아까 도입부 이야기할 때 오 막 이런 느낌이 그 생존물을 어렸을 때 로빈슨도 그렇고 15소년도 그렇고 이렇게 나름 좋아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은 싫은데 생존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는 묘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따서 먹고 뭐 15소년 같은 경우도 그냥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소금 절인 느낌인가요? 고기와 비스켓을 이렇게 곁들여 먹고 뭐 이렇게 스튜를 만들어서 먹고 뭐 이런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삼시세끼 보는 어린 마음에 느낌이에요. 네. 그런 좋았던 먹을 것 것들이 같아요. 또 우리나라 문화랑 다른 거라서 또 상상을 또 이국적인 상상을 그렇죠. 약간 동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구만.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생존물에서. 로빈슨이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해 먹었으면 좀 더 이제 혹했을 텐데 양치님이 좀 더 좋아할 수 있었을 텐데. 양치님의 취저를 못했군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좀 전형적인 생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저는 내가 좋아했던 생존물들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체 강탈물 영화 좀 보셨습니까? 예전엔 좀 봤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 패컬티라는 98년도 작입니다. 무려 정말 오래된 20년 전 영화인데 아니 뭐 로빈슨 크루소 중에서 많이 왔네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현대적인 그게 이제 신체 강탈물이라고 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신체 그러니까 인간을 잡아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빼앗아 가서 그 인간의 몸으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신체 강탈물이거든요. 그게 장르적으로 하나가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기생수도 신체 강탈물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예전에 80년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원작이 있어요. 네. 바디 스네처라고 나중에 리메이크도 여러 번 돼서 니콜 키드만 주연 인베이전이라는 그것도 영화. 봤어요. 네. 그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봤네요. 그러네요. 패컬티도 봤고. 생존물의 달인? 그래서 패컬티도 보면은 니콜 키드만 그 영화도 니콜 키드만이 모든 사람이 이제 막 그 그쵸. 외계인들한테 몸을 빼앗기는 와중에 안 뺏기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생존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패컬티는 그런 신체 강탈물에다가 네. 어린 그 학생들이 나오는 학원물, 10대 티네이저물 네. 그런 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제 취향이 됐거든요. 특히 감독이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인데 네. B급 영화 엄청 잘 만드는 감독이죠. 저는 TV에서 해주는 걸 봤어요. 아, 그렇죠. 더빙된 TV에서도 걸로. 더빙으로요. 네, 더빙으로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해줬을 때 네, 거죠. 공중파에서도 해주고 아마 케이블에서도 굉장히 주구장창 해줬는데 저는 만약에 TV를 돌리다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봅니다. 너무 그런 좋아하는 영화구나. 영화이기 때문에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캐스팅이 굉장히 호화로워요. 그렇죠. 누가 나와요?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로 나왔던 일라이저 우드가 나오고 네, 저는 네. 그것 때문에 봤어요. 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훈남 조시 하튼의 제 어린 시절. 그리고 터미네이터 2에서 네. T2000으로 나온 그 무서운 아저씨도 나옵니다. 정말요? 교사로 나옵니다. 이거 아예 안 보신 거죠? 네네네.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면접 그 외계인들한테 몸을 뺏기고 교사들이 약간 학교에서 지위가 있잖아요. 양호실로 불러서 갑자기 뭐 검사를 한다고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귀에 뭘 집어넣는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또 막 속수무책으로 외계인들한테 상쾌한 영화라면서요. 아니잖아요. 상쾌는 아니고 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주인공 무리가 약간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네. 약간 빵 셔틀도 있고 좀 레즈비언인 척하면서 따로 겉도는 애도 있고 네. 학교에서 미식축구부 주장을 하면서 되게 사실 잘 나가는 애도 껴있긴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조시 하트넷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그 학교에서 팔면 안 되는 온갖 불법적인 물건들을 파는 그냥 좀 문제가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조시 하트넷이 머리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마약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이런저런 뭐 약 같은 거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가루 마약을 볼펜에 넣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 볼펜을 항상 몇 자루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빵 셔틀, 사실 빵 셔틀은 아니고 그냥 엄청 괴롭힘 당하는 애인데 걔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하고 지금 뭔가 학교에 엄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빨리 눈치를 채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또 SF 소설 영화를 좋아하는 애가 이거 신체 강탈 물인 것 같아. 우리 지금 덕후가 세상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들을 이렇게 약간 신체 강탈하려는 교사랑 싸우다가 그 볼펜으로 눈을 찔렀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마약의 약점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너무 빡세다. 비싸네. 이게 근데 되게 좀 허무맹랑한 전개는 아니고 네. 사람들이 외계인한테 몸을 뺏기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물을 끊임없이 마셔요. 수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외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끊임없이 마시고 비가 오면은 막 엄청 좋아요. 비 맞으러 가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거잖아요.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 좀 네. 있어요. 근데 그 조시 하트넷이 만든 마약이 카페인 성분이 굉장히 강한 약들을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이뇨작용이 되게 심한 약이었던 거예요. 수분과는 상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약점인 걸로 나오고 또 그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는데 또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세집니다. 그냥 이렇게 찐따였다가 그 선생님 중에도 네. 여선생님인데 되게 쭈글쭈글한 네,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졸라 섹시하고 막 도발적이고 막 강한 캐릭터가 되어서 등장을 하고 그런 점들이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이제 외계인들의 특징인데 네.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중에도 사실 외계인 감염된 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시 하트넷이 만들었던 마약을 흡입하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하기로 해요. 왜냐면 코카인을 마약 흡입하면 중독이 돼야 돼 다. 아니 정키가 세상을 구하는 거였어. 한 번쯤 흡입한다고 정키가 되진 않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밝혀집니다. 그거를 오, 거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걔 외계인이었다. 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도망가고 네네. 그러다가 이게 근데 사실 저는 결말을 약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재밌으니까 스포하지 않고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거든요. 네네. 아까 말한 니콜 키드만의 인베이저는 좀 망한 리메이크물이에요. 인베이저가 리메이크물이었어요? 네, 원작 그 신체 강탈물의 리메이크입니다. 아류작이 아니고 네네네, 리메이크물이었어요. 아예 리메이크로 좀 나온 건데 그 영화는 보고 있으면 이거 좀 망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패컬티의 그 외계인 특징들은 좀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막 섹시해진다거나 막 들이대요 갑자기. 그리고 막 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이상한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근데 인베이전의 그 신체를 강탈한 외계인들은 특징이 감정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무표정하고 무뚝뚝해지고 이러는데 그리고 잠을 재워서 잠든 사이에 이렇게 몸을 빼앗아가요 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엄청 무뚝뚝하고 무표정으로 하는 표정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빨리 자 이러면 잘 또 잠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맨날 그렇게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조금 똑똑한 외계인이라면은 아 인간들은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는 애는 아 외계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집중도 안 되고 네. 약간 결말도 되게 밋밋하고 좀 그래요. 중간에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패컬티는 전개도 조금 시원시원하고 마무리도 되게 화끈하고 좀 그런 네. 면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딱 제가 좋아했던 제 취향의 생존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서 이야기 끊는 거예요? 아 끊으면 안 됩니까? 아니 결말만 이야기를 안 하면 더 해줘야지. 아니에요. 결말은 스포가 되니까요. 결말에 스포할 수 없으니까. 아 근데 그 볼펜을 꽂아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외계인만 죽나요? 아니면 숙주가 된 그 몸도 죽는지? 본체? 네, 본체가 또 죽나요? 본체가 아마 죽을 겁니다. 그 나중에 마을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한테 몸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구출되는 게 아니고. 그쵸. 외계인한테 몸을 빼앗긴 상태에서 죽으면 이제 원래 그 사람도 죽는 거고 네. 근데 나중에 모체를 찾아서 죽이면은 감염원들이 사라지면서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기생수 같은 경우에도 외계인이 몸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특이한 게 걔네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주변 사람을 감염시킨다기보다는 여기 왔던 딱 그 수만큼만 이제 인간의 몸을 빼앗은 다음에 약간 섞여서 살아가고 근데 섞여서 살아가는 와중에 자꾸 살인을 저지른 애들이 있고 또 아니다 우리 좀 섞여서 살아보자라고 모색하는 무리가 있고 좀 그런 사회적인 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좀 특이한 신체 강탈물이죠. 기생수 안 보셨습니까? 아니 봤어요. 네. 근데 딱히 기억에 나지 않는. 그냥 오른손이 떠날 때 졸라 슬펐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나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 저는 만화책으로 보고 네. 그 이후에 영화화가 됐잖아요. 아 영화 했어요? 네, 영화화가 됐는데 그게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른손이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봐야 되겠네. 네, 그게 아마 2부작으로 돼 있을 건데 저는 처음에 기생수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만화에서 나오던 그쵸. 외계인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했는데 CG 잘 썼더라고요. 아니 일본이 왜 또 만화를 실사로 해서 망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괜찮나 보네. 기생수도 막 엄청 호평을 받은 건 아닌데 평타는 친 것 같아요. 인베이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인베이전이 잠든 사이에 이제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계속 막 잠을 안 자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그래요. 네. 근데 딱 그 컨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잠을 자면 안 돼. 아 공포영화. 기억이 안 나지? 아이씨 내가 말해야 되겠네. 나이트메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나 사실 나이트메어 모르는데 나이트메어 안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이럴 제가 수가. 공포물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양치님의 취향과 안 맞는 영화죠. 선인장님은 보셨나요? 봤습니다. 혹시 시리즈를 어디까지 보셨나요? 아유 한 편밖에 안 봤는데. 1편만? 네네. 조니 뎁이 나오는 그 조니 뎁이 나와요? 아주 젊고 어린 조니 뎁이 왜 안 나옵니다. 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원은 근데 진짜 재밌어요. 거절한다. 제가 옆에서 봐드릴게요. 싫어요. 무서운 거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나도 같이 보자. 됐어요. 이게 약간 다르긴 하죠. 인베이전은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외계인이 와서 신체를 강탈하는 거고 네. 나이트메어는 꿈속에서 프레디한테 살해를 당하면은 실제로 몸이 죽는 프레디가 나이트메어구나. 그쵸. 그럼 13일의 금요일은 누구예요? 제이슨이죠. 아, 걘 제이슨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네네네. 프레디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몰아가서 불에 타 죽습니다. 헐. 그러고 나서 원혼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을 꿈속에서
티네이저들을 딱 골라가지고 그 나이트메어 안에 나오는 주인공 티네이저들은 되게 똑똑해요. 아, 내가 지금 프레디를 만나서 꿈에서 죽으면 진짜 죽는구나 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하고 막 잠을 안 자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근데 꼭 부모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 뭐 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유 우리 딸이 과대망상이구만 하고 자꾸 안 자려는데 재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몰래 또 일어나서 숨겨뒀던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빼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막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또 제가 나이트메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이트메어가 꿈속에서 죽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비슷한 게임이 있습니다. 아. 근데 공포류가 아니라 네. 약간 퍼즐 액션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생존물에 넣어도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퍼즐 게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생존물이라고 하기 좀 웃긴데 그래도 꿈속에서 죽으면 실제로 죽기 때문에 매일 밤 꿈에서 죽지 않기 위해 엄청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존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 게임은 캐서린이라는 게임이에요. 제목이 캐서린인가요? 네, 여자 이름이죠. 네. 페르소나를 해보셨죠? 네. 선인장님은. 그래서 페르소나로 유명한 아틀라스에서 만든 아하. 게임입니다. 본격 성인 게임이라고 해서 네. 표지 같은 걸 보면 딱 좀 야해요. 아.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약간 도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19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19금 장면은 딱히 등장을 하지 않고요. 죽는 게 잔이네요? 죽는 거는 잔인한 장면은 없고 그럼 왜 대신 좀 바람을 피운다거나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 도덕적이지 않아서 19금인가요? 이제 실제로 또 바람을 피운다기보다도 그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유혹을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조금 설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일단 주인공은 빈센트라고 하는 약간 한량 느낌 나는 남자예요. 네.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스타일. 네. 빈센트는 캐서린이라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자친구랑 이제 오래 사귀었으니까 캐서린이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네. 있고 어느 날 빈센트가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가고 혼자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되게 귀엽게 생긴 여자가 엄청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걔가 막 먼저 연락도 하고 마침 또 여자친구한테서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귀요미가 이렇게 들이대니까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자꾸 죽는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다가 시체로 발견됐대.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근데 빈센트도 어느 날부터 잠을 자면 악몽이 시작되는데 그 악몽이 뭐냐면 탑을 올라가야 돼요. 네. 탑이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 정육면체 돌로 이루어진 탑이에요. 네. 근데 올라가려면 돌을 움직여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계단의 돌도 뭐 미끄러지는 돌도 있고 폭발하는 돌도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돌들을 막 잘 응용해가지고 가야지 올라가다가 죽거나 밑에서 괴물이 쫓아올 때도 있거든요. 네. 괴물한테 잡히거나 하면 죽어요. 꿈속에서 죽으면 실제로 이제 빈센트도 죽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영문을 모르는 채로 악몽에 시달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아, 그 악몽 내용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찜찜하고 피곤하고 아, 근데 바에서 다가온 여자 이름도 캐서린이에요. 오. 한쪽은 C로 시작하는 캐서린, 한쪽은 K로 시작하는 캐서린. 그러면서 꿈에서는 항상 그렇게 탑으로 올라야 되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뭐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서 선택지가 자꾸 떠요. 그럼 그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이 올라가느냐 악이 올라가느냐 악 수치가 더 쌓이느냐 선 수치가 더 쌓이느냐 이게 있어서 엔딩 분기점이 되거든요. 엔딩이 아마 6개? 5개, 6개 정도 되는 멀티 엔딩이라 내가 엔딩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엄청 머리 써가지고 이 지금 악이 이 정도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해야 분기점마다 돼요. 세이브도 잘 해두고. 그쵸. 그래서 아무튼 빈센트가 그 두 여자 사이에서 겪는 압박이 심해질수록 네. 악몽의 난이도도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악몽을 다 점령하고 나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즐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초반에 유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가지고 나중에 패치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아마 패치가 된 걸로 확인했을 텐데 그래도 좀 어려웠어요. 이지나 노말 난이도는 한번 이렇게 돌을 움직였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전 단계로 되돌리는 언두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드 모드 들어가면 없습니다. 와. 진짜 잘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물론 하드 모드 다 깼습니다. 우와. 자랑이다. 아 근데 제가 플스 3 게임 중에서 베스트 3로 꼽는 게임이에요. 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엔딩도 사실 다 봤습니다. 예전에 그 콩님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전에 그러니까 이야기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 아 이거를 내가 하기는 싫고 한번 봐야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플레이 영상을 쭉 이렇게 분기별로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쭉 다 네. 봤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플스 3 게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직 플스 3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플스 3는 패드 조작감이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풀4에 익숙해지고 나면 3로 게임할 때 약간 답답하거든요. 아 근데 캐서린을 좀 지금 현 세대 기기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틀라스가 중간에 뭐 어디 팔려갔다는 둥 막 그쵸. 그런 네.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그렇게 속 좋지 않으면은 안 해주겠지. 캐서린이 네. 리메이크 되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얼마 나왔어요? 전에 발표 났습니다. 진짜요? 리메이크로? 이 올해- 후속작으로 리메이크로. 리메이크인데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픽만 뭐 리메이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스4랑 비타로 나오니까 아마 그때 4월이나 5월에 나올 거예요. 네. 그때면 아마 선인장님이 플스를 사셨을 거예요. 풀4를. 그럼 캐서린 딱 하시면 됩니다. 아 예전에 그 같이 봤던 짤 중에 유저가 이 게임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쵸 크크크 웃는 게 아틀라스군요. 맞아요. 그게 아틀라스입니다. 실제로 캐서린 좀 어려워요. 제가 그 게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성인 게임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야한 장면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있는 데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고향 집에 내려가 있을 때 했는데 빈센트가 죽을 때 항상 클래식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게임 전체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딱 들리면 엄마가 또 죽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많이 죽으면서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죠. 혹시 그거 봤어요? 앨리스 죽이기? 요즘에 리디에서 몰라요. 공짜로 책을 주거든요. 앨리스 죽이기? 예, 죽이기라고 책이 있는데 이 리디에서 아마 지금 행사한다고 공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속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꿈에서 자기가 앨리스인 거야. 그 꿈에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응. 그래도 꿈에서 죽으면 죽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같은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꿈에 있는데 왜 거기 보면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뜬금없이 다가와가지고 거기 도마뱀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정말 쩌리 캐릭터 하나 있거든요. 엄청 몰라요. 네. 그러니까 흰토끼네 집에서 있는 흰토끼네 뭐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해야 되나 거의 진짜 쩌리 캐릭터예요. 그래서 책에서만 나오는데 걔가 앨리스인데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암호를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 되게 멍청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걔 와가지고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암호를 정하자고. 왜 암호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곧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자꾸 사람이 죽는다. 죽으니까 우리 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해서 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스나크는 이라고 말하면 네가 부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점? 부점이었다. 부정이 아니고 부점? 점. 그래서, 부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고는 꿈이 그냥 딱 깨버렸는 거야.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이제 꿈이 원래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나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험티덤티가 죽었었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험실 예약이 막 다 뒤집어지고 뭐 이래서 새로 실험실을 빌려야 됐어. 이제 거의 말 안 하는 학기에 동기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실험실 예약 혹시 바뀔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스나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면 이거는 내가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대답을 해. 부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꿈이랑 현실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꿈에서 죽으면 죽는다 이 설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공짜니까 다운받아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좀 보고 싶어지네요. 궁금하죠?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공짜니까 다운받아보세요. 양치님도 책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생존물 주제를 결정할 때 마침 읽고 있었던 책인데요. 네. 그 전형적인 근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생존물은 보통 이제 현실 문명에서 얼라이브처럼 뭐 히말라야 산맥에 추락해서 거기서 생존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빈슨이나 15소년처럼 무인도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현실 문명하고 유리되는 그런 어떤 원시의 자연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생존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사람들이 조금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워킹데드처럼 좀비가 창궐하는 그런 데서 살아남는다던가 뭐 이런 생존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먼 북쪽도요 이제 약간 문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멸망해 가고 있는 지구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멸망하나요? 정확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공 이름은 메이크피스고요. 이 메이크피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피스는 매일 일어나서 이제 부츠를 신고 권총 2개를 허리춤에 하고 도시를 순찰한다. 나는 보안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라고 번역을 됐긴 했지만 약간 타운이나 마을 같은 느낌의 거기를 순찰을 하는데 순찰을 해봤자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나무로 되어 있는 건 이미 다 땔감으로 다 쓰고 있고 유리창들은 다 깨졌고 뭔가 발에 밟혀서 봤더니 그냥 사람 손가락이고 이미 뭐 몸들은 다 썩은 상태고 그러니까 텅 빈 도시를 혼자 지키고 이렇게 순찰하면서 보안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메이크피스 혼자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혼자만 사는 상황이 있었죠. 나는 전설이다. 그쵸. 네, 그거는 완전히 그 사람만 있었는데 이거는 이 도시에는 메이크피스,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메이크피스 혼자만 살고 있는데 여기가 극북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정확한 지명은 안 돼 있는데 뭐 시베리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목이 먼 네, 북쪽입니까? 먼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퉁구스족들이 술록 사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런 그 유목민들하고 가끔 마주치면 술하고 술록고기를 거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대가 황폐화되긴 했지만 사람들을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물건을 훔치고 가려는 아이를 잡아가지고 핀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조금 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메이크피스가 죽으려고 해요. 이게 난 이제 살 의욕을 잃었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엄청 차가운 호수물에 이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들어야지 하고 뛰어들고 힘을 놓고 빠지려는 순간 비행기가 한 대가 호수 위를 가로지르고 호수 건너편에 있어 이렇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행기 자체는 이제 추락해가지고 뭐 조종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했지만 비행기는 이제 문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낼 만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 문명을 찾아서 떠나는 게 이제 초반의 내용입니다. 이게 초반이에요? 네, 이게 초반이에요. 끝까지 다 이야기 들은.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가 사실 그 뒤에 있는 서평이라고 해야 될지 소개글이라고 할지 그걸 보고 샀는데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걸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고 안전자리에서 다 보고 이 책은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하루키가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소설이고 이 뒤에 후기 같은 거를 이제 하루키가 먼저 쓴 거를 한국에서 또 번역을 했는데 하루키가 후기를 먼저 읽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줄거리를 소개는 하지 않겠다. 이 책은 굉장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우와 반전이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진짜? 뭐 이러면 좀 의외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그런 우회성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끊어주시고 처음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이제 메이크피스가 그 핑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새롭게 살게 된 아이가 있으니까 술로 고기가 필요해가지고 퉁구스족하고 거래를 하고 근데 총을 퉁구스족이 훔쳐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훔쳐간 퉁구스족을 네네 총을 훔쳐간 퉁구스족을 직접 죽이진 않는데 이제 뭐 텐트에 불을 질러가지고 걔가 뛰쳐나오게 한 다음에 얼어 죽게 방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을 한 후에 기분은 참 언제나 별로인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여자여서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처음으로 그때 여자라는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핑이 소년인 줄 알았는데 핑도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존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핑이 죽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여자가 주인공이면 당하는 일들이라는 게 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험악한 일들이. 네, 험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서술을 피하고 여기서도 뭐 너무 힘든 일은 주인공이 서술하지 않거든요. 그 일은 생각하기조차 힘들어서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비슷한 생존물 중에 자살도라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듣는다. 아 그래요. 자살도가 네. 그 도가 섬도라서 섬도입니다. 아일랜드입니까? 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애들을 모아놔서 그냥 무인도에 처박아요. 하여튼 일본은 진짜 왜 그런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극단적인 그래서 그런 애들을 했는데 초반에 그 만화를 좀 재밌게 봤었던 게 제가 시스템에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가서도 자살하는 애들은 여전히 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뛰어내려서 죽고 막 시체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던 애들을 모아놨으니까 거기서도 뭐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터치 없이 그냥 섬에 그냥 애들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람들을 다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막 초반에 애들이 건물 2층에서 계속 떨어지고 막 시체가 거리에 쌓이고 뭐 이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닭을 키우고 이걸 이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장면이 좋아가지고 봤었는데 하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여성 캐릭터들을 진짜 거의 그러니까 여성을 존중하자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고 이런 사회에서는 여성은 뭐 원시 시대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하면서 거의 뭐 사유화하고 뭐 이런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런 묘사를 쓸데없이 선정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차를 했는데 먼 북쪽은 일단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작가는 남자지만 심정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친화적이라고 할지 동정적이라고 할지 해서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이렇게 자세히 묘사는 하진 않고요. 불편한 묘사는 별로 없군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한국인을 부부를 만나요. 얘가 그래서 한국인 부부를 만나서 선의의 표현으로 양배추랑 호랑이 연고를 이렇게 건네주거든요. 그래도 직접 한국인 부부가 준다고요? 아니요, 메이크피스가 한국인 부부한테 이제 양배추랑 호랑이 연고를 슬쩍 그 집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의사소통은 워낙 각박한 세상이어서 서로 이렇게 뭐 인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마을에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그 집에다가 슬쩍 두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김치가 이렇게 와서 이 시대 때도 그러니까 김치를 먹습니까? 이 혹한기에
김치를 담가 먹구나. 와, 우리는 한국인은 김치를. 김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겨울엔 김장이지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이 작가가 이거를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2000년에 이제 그 시베리아라던가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이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갈리나라는 여성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1986년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후로 30km 내에서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정도에서 명령을 했는데 원래 그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몇 명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원자력으로 그 오염된 땅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묵묵하게 양배추도 키우고 닭도 치고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30km 내부라고 했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문명하고는 단절된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뭐 이제 새롭게 가로등을 세울 리도 없을 뿐더러 뭐 이렇게 전파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전화도 안 통하고 그런 세계에서 그냥 자기 땅이니까 살아가듯이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뭔가 문명을 잃었을 때 뭔가의 사고로 자원 부족이라던가 방사능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돼서 문명을 잃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성에서 착안을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슬슬 생존물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저희 셋 다 해보지 않았지만 좀 해보고 싶은 생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우리 못합니다. 우린 총을 잘 못 쏘니까.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양치님은 좀 잘 아는 것 같고 선인장님은 잘 몰라요. 그쵸. 네. 아까 말한 뭐 연쇄살인마 네. 그러니까 프레디라든가 제이슨이라든가 막 그런 살인마들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집에 가둬져 있는데 아니 살인마가 죽일 것이지 왜 납치를 해요? 천천히 죽이려고 아이고야 한 세상에. 명씩. 그래서 잡혀갔는데 네. 탈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독특한 협력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발전기 2개를 켜야 아마 탈출할 수 문이 있거나 열리고 이러면서 탈출이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또 그 자기 팀원이 또 만약에 잡혀 있으면 네.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일정 시간 내에 풀어주지 못하면 아마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서 그냥 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협력합시다.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 팀이 잡혀 있으면 네. 풀어주러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마가 잡아놓고 그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자, 기다리고 있어? 그치. 팀원을 살리러 오는 애를 잡으려고. 너무 싫다.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들 다양한 전형적이지 패턴이. 않아서 같은 팀인데 잡혀가면서 쟤 저기 있어요 고발하는 팀원이 있는 반면 좀 살인자 앞에서 완전 바보짓을 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살인자가 그냥 들쳐업고 탈출구 앞에다 그냥 갖다 주는 그런 살인마도 있는 반면 잠깐만요. 이게 재밌다고 게임 들었습니다. 플랫폼이 뭐예요? 게임 플랫폼이요? 네. 아, 이 게임은 PC, 엑스박스, 플스4 전부 다 나온 멀티 플랫폼으로 나왔고요. 몇 인풀 이런 게 제한이 있나요? 5인풀이겠죠? 네. 한 명은 살인마, 4명의 생존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정해진 조건을 달성해서 탈출을 해야 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는 되게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재미있는데 조금 쫄릴 것 같아. 이미 설정이 지금 되게 쫄깃한데요. 그쵸?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방금 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그 원사운드가 그린 이 맞아요. 만화에서 보고 얻은 정보예요. 그 전에도 이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막 관심이 가진 않았는데 그 웹툰을 보고 이렇게 관심이 확 가가지고 영업을 제대로 했군요. 그쵸. 원사운드 잘 재밌습니다. 그린 만화 열 광고 안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거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고 PC면은 아마 스팀에서 지원해. 스팀 할인 기간을 기다려봅시다. 요거 해보고 나중에 한번 후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럽시다. 자, 오늘 생존을 주제로 한 저희 팟캐스트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우리 다음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잘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봐요. 안녕.